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인 리더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청심환을 먹고 온 것처럼 지금 굉장히 가슴을 부여잡고 이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원래 빵 프로가 발표하는 게 제일 떨리거든요. 네, 정말 떨고 계실 텐데 이번에 새롭게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된 세 번째군요. 2세 ABO 이종국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ABO 이종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철영 백운스 스폰서님의 강자이자 이제 갓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발표에 앞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제 배승천 김태료 스폰서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철영 백운스 스폰서님과 함께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박준영 리더님 정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릿말에서 제가 이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읽고서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줄 때 이런 식으로 소개를 시켜줘야겠다라는 제 느낌 바를 머릿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책의 구성 내용, 어떤 식으로 저자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자의 문학적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소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좀 까먹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아메이를 어떻게 그동안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랑도 맞물리는데요.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20년, 제가 28살인데 20년 동안 해왔어요.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에서 이제 주로 초박해가지고 공부하는 걸 좀 즐겼던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아메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타인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는 존재였거든요. 실제로 뭐 라면도 사실 아메이 라면보다는 신라면 먹는 거 좋아했고.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신라면 먹는다고 미친놈. 이제는 좀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이제는 북한 다음에 주적이 아메이가 아닌 제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머릿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돈이라는 것과 거의 6,00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돈이 정말 가장 중요하잖아요. 6,000년,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 인류는 경제 생활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뭐 엘비트 플러 박사께서, 미래학자이신 엘비트 플러 박사께서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놨죠. 제1의 물결은 또 저희 역사학에서 농업혁명, 신석기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영주라는 존재가 있었죠. 영주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밑에 농노, 동양식으로 말하면 농민들이 있었죠. 영주가 이 농노 및 농민들을 경영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네들의 생산물을, 잉여 생산물이 남으면 그것을 영주한테 바치고 영주는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늘렸죠. 제2의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영국에서부터 제2의 물결, 즉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설명하셨죠. 이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주라는 존재는 거의 공장장이 되었고요. 농노라는 존재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말인즉슨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탑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피고용주들이 있는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제3의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정부화 시대죠. 이것이 이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공장장은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고요.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이 6,000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온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아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가 있냐면 서두에서 말씀하시는데 80%나 되는 부자들이 자수성가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즉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6천 년 동안 그거를 함께 해온 그 시스템 때문에 방법을 몰랐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이 책이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도 그 방법을 통해서 소위 부자라는 그룹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책의 구성 및 내용입니다. 다소 딱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이런 것만 해요. 멋있어요. 책의 구성 및 내용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서본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과 결론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자께서는 우리 독자들에게 굉장히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첫 번째, 1절, 파이프라인 구축의 담의성입니다. 말 그대로 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바로 이 물통입니다. 물통을 통해서, 역설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파이프라인이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일화가 나오는데요. 서담에서. 그 일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물지개를 집어서 물탱크에 물을 채우려고 하고요. 한 사람은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가지고 구축을 해가지고 그걸로 물탱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물지개를 지는 사람은 이제 뭐 자기가 아파지고 병이 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물지개를 질 수 없는 상황이 오죠. 근데 파이프라인을 세운 사람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 구축을 해서 꾸준히 물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프면 결국에는 물지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물지개를 통해서 물통을 통해서 물탱크를 채울 수가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즉 물탱크가 뭐야? 물통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자께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역설이죠. 즉 물통을 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익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방법을 갖춰야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물통을 나르라고 우리 가족들 혹은 자식들에게 혹은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6천 년 동안 그런 시스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뭐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저자께서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나그네지 사고 방식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이제 레밍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 쥐들 이름이 레밍이라는 쥐종입니다. 이게 재밌는 사파인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떨어지고 있는 쥐가 지금 나는 지금 생각 떠왔으라고 합니다. 즉 나는 지금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이미 떨어지는 와중입니다. 끝났죠. 그러니까 뭐 되돌릴 수 있는 그게 시간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20만 마리의 쥐가 우르르 같이 내려 올려가는 이 앞에 사람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즉 임시 수입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벌 것이냐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인세 수입을 통해서 수입원을 벌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제목입니다. 새는 알을 때 끓여야 했습니다. 사실 1장의 내용에서 새라는 단어 한 마리도 안 나왔고요. 알이라는 단어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즉 1장에서 무슨 말을 1장 제목이 다 말하고 있는데요. 새는 우리들이 알은 우리가 물통을 날라서 물탱크를 채워야 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그거를 깨뚫어야 우리가 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장에서 이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저자가 설명하는 파이프라인의 구축 방법입니다. 그럼 저자께서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고 설명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돈을 내버리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내버리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내버리지 않는 방법. 이걸 다른 말로 저자께서는 단기적인 파이프라인 만들기, 50년 파이프라인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뭐 이게 뭐냐? 말 그대로 50년 동안 걸리는 파이프라인 구축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부동산 주식 투자, 아니면 뭐 연금 타먹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한국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 5년 파이프라인 계획. 저자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년 파이프라인 계획은 말 그대로 시간을 내버리지 않는 겁니다. 돈은 사실은 우리가 불공평하게 볼 수 있잖아요. 거의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래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니까 이건 사실 불공평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365일 동등하게 주어지고 하루 24시간이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즉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뭐가 있냐가 저자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이 제3의 물결, 소위 또 넘어간 제4의 물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양의 정보,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저자께서는 또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바로 이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 바로 충성스러운 단골 고객이 부족하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인터넷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저를 예시로 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콘솔 게임, 닌텐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제품을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장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겠죠. 아니 같은 게임을 사더라도 제가 아마 가격 비교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5만 원짜리더라도 뭐 다른 게 굿즈가 더 들어간 걸 살 거고, 아니면 굿즈가 없으면 똑같은 가격에 더 저렴한 걸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대로 경쟁하고 있는 판매자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골라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정보가 하도 많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점이죠. 내 충성스러운 단골 고객들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쟁이 판매자들끼리 일어날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저자께서는 신개념 파이프라인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신개념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 비즈니스 사업체가 있고요. 제가 가운데 껴있고, 이 비즈니스 사업체에서 저에게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소개받은 제품을 타자에게, 제3자에게 또 소개해주는 것이죠. 이거 좋다고, 이거 써보라. 그래서 가운데서 저는 커미션을, 또 이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기업을. 이런 것이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추천을 해주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또 장점이 또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노하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로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제시하시는 게 바로 이 배가의 원칙. 먼저 이 배가의 원칙을 설명하기 전에 배가의 원칙부터 설명을 해야 될게요. 배가의 원칙이 뭐냐?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 황제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상인을 한 명 초청을 합니다. 이 상인하고 체스 배틀을 붙였어요. 근데 상인이 중국 황제를 개발라버립니다. 그래서 황제께서 이제 상인한테 그럼 너 뭐 원하는 게 있냐, 상품으로 뭐 원하는 게 있냐 라고 여쭤보십니다. 이 상인이 난 쌀을 원한다. 대신에 체스판에 이렇게 그 가로 격자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씩 쌀 한 톨씩 올리는데 배수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즉 1, 2, 4, 16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결국에 마지막 48번째에서는 쌀을 다 채울 수 없고 전 지구상에는 쌀을 다 갖다 바쳐도 이 상인한테 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인은 황제하고 쇼부를 받죠. 그냥 땅 하나 달라. 그렇게 쇼부를 끝내는 사건이 있는데 이 배가의 원칙을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제8대 세계 불가사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과 결부시킨 게 바로 이 배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자께서는 이걸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제가 우리 파트너 기업을 라인하는데 한 가지 제품을 전달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달을 하고 또 다음 달에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또 하겠죠. 제가 전달하는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또 할 텐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대되면 12번째 달에는 총 4,096명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 저자의 논리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겠죠. 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정말 웅장해지더라고요. 가슴. 진짜 엄청난 것을 우리 다 같이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고 정말 저 뜨거워. 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명만 얘기하면 되잖아. 다음은 저자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 샤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샤파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들어갈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미상관입니다. 여러분 수미상관이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장에서 일합니다. 주인공은 브루노랑 파블로라는 사람이었고요. 브루노는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었고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브루노가 말하죠. 브루노는 처음에 물지개를 지고 나르다 보니까 초기 수입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인정받고 술집에 가면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식하게 파이프라인을 계속 설치를 했죠. 결국에 막 무시받고 마을 사람들. 근데 나중에 가니까 브루노가 몸이 아파요. 그게 물지개를 질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얘는 이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물탱크 연못에 물을 주입합니다. 브루노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파블로가 나중에 브루노에게 파이프라인 사업을 제안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성공한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일화죠. 이게 1801년도 이태리의 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태리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본론 내용, 아까 제가 이제 2장에서 설명했던 본론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동장입니다. 주인공은 브루스, 폴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이 두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본론의 내용이 요게 가미가 된 겁니다. 저 파이프라인. 그래서 진화한 내용인데 주인공 브루스 폴이고 두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IT 기업 회사에 다니고 브루스는 회사 계속 다니고 폴은 회사가 싫어가지고 중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고 마케팅을 시작하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다음에 회사를 뛰쳐나옵니다. 그 와중에 브루스는 계속 상사한테 조인트가 있죠. 그래서 폴이 브루스한테 가서 쳐다가서 말을 합니다. 야, 이거 괜찮은 게 있다. 나랑 같이 하지 않으면? 브루스가 좀 심상숙고하다가 오케이를 합니다. 오케이를 해서 결국 두 사람은 잘 나가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서장에서는 은유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고 본론의 내용이 합쳐지면서 직유법으로 바뀝니다. 이게 수비상관의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마지막 얘기, 종당에서 얘기가 굉장히 괜찮은 얘기인데 폴이라는 사람한테 브루스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한테 이걸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자기 조상이 살고 있는 로마로 놀러 가자. 아까 제가 이태리 중요했죠. 로마로 놀러 가자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두 사람은 로마로 가게 돼요. 가서 잘 놀다가 이제 귀국을 해야 되니까 미국 귀국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비행기가 안 뜬다는 겁니다. 당황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에 있으니까. 사업에 구애받지 않았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시시껄렁하면서 시시콜콜하면서 야, 우리 일주일만 더 놀다 가자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같이 있던 동승자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여기서 일주일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나 이제 사업 망했다.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나 완전 쫄딱 망했구나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두 놈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좋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니네 뭐 때문에 좋아하냐?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너 브루스가 말합니다. 야, 우리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무섭지 않아. 이게 뭔데? 하고 반문합니다. 그 동승자가 물어봅니다. 그게 뭔데? 우리 지금 렌트카 찾으러 가야 되니까 지금 너한테 설명 못 해주고 귀국해서 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명함을 달라라고 하고 그 동승자의 명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선물로 책 한 권을 그 사람 동승자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명함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죠? 제가 화가 바글바글 났던 그 동승자의 명함의 이름은 브루노였어요. 정확하게는 밥 브루노였어요. 그 밥 브루노 직업은 변호사예요. 그 브루스가 그 명함 받고 이런 농담을 칩니다. 미국식 조건데, 이 사람 이름 익숙한데? 나만 좀 있었네. 그 서장에 나왔던 이름을 다시 되새김질 해주는 조건이었죠. 이름이 익숙한데?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명함 밥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제 명함을 즉 저라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밥 브루노라는 사람은 성공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브루노 성공했죠. 서당에서 같이 파이프라인 설치해가지고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 떠나왔어요. 즉 이 사람도 이 두 사람에게 소개받은 이걸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을 할 거다라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마지막 문장. 그 변호사, 밥 브루노를 아까 책을 선물 받았다 했죠.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한동안 표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소자에게 받은 선물을 프로그램 할아버지처럼 파이프라인 노화를 읽으셨어요. 그 책 제목은 파이프라인 노화였어요. 즉, 밥 부르는 독자입니다. 저희들이. 즉, 저희들은 저기 나오는 물통을 날랐던 브루노처럼 반드시 성공할 거다. 아까 새는 알을 깨뜨려야 된다 했죠. 우리는 알을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의 제목이 뭐냐? 새로 시작되는 우화. 우리가 또 다른 우화를 써내려간다. 이 다음에 나올 주인공은 밥브루노가 아닌 우리들이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제 소견입니다. 금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역사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좀 고리타분한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걸 전달을 해줬고 요즘에 생각이 좀 많이 째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학과를 나와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한다고 했을 때 교수라는 직업도 있고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있지만 큐레이터는 이미 로봇들이 하고 있어요. 교수라는 직종도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요즘에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고
그럼 난 뭘 해야 돼? 그리고 제 선배들 중에 가장 최근에 교수가 되신 분이 한성대학교에 44살이십니다. 그럼 저 이제 28인데 16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저희 선배들은 그거 좋다고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안쓰럽고. 즉 새로운 이제 클라우스 슈바브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 포럼의 회장님이신데 새로운 세상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니에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제가 이렇게 빨리 깨우쳤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 잘 살게 되겠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마지막 멘트를 좀 준비해요. 저자께서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브루노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저 역시 수많은 브루노 중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설명한 대로 저 브루노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한 브루노가 새로운 우화를 쓰기를 고대하며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분명히 사업 초창기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 제가 읽었던 그 책과 같은 책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들 공감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책 같습니다. 다시 읽고 싶어지는 이런 책이었고요. 아직 만약에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그 새로운 나의 우화를 만드는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북발표 할 수 있나? 너무 멋졌죠? 네. 네, 멋진 발표해주신 우리 이종욱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